지금 휴게소에서 먹고 있는데요. 제가 그 차를 활용하는 아주 중요한 꿀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지금 날씨가 9월인데 굉장히 더워. 차 들어가면 찜통이겠죠? 블루링크 들어갑니다. 제가 정말 자주 쓰는 기능인데요. 시동척이 누르면 9도로 맞춰놨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영민의 개인택시입니다. 제가 요즘에 차량 리뷰를 많이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제 차하고 쌍둥이라면 쌍둥이 경쟁사 모델인 신형 K8 페이스리프트 영상 여러분 다 보셨죠? 그런데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더라고요. 정작 남의 차들은 많이 리뷰하면서 제 차인 이 그랜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못 시켜드린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랜저지 이런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랜저는 현대의 대표적인 플래그십 세단 아니겠습니까? 물론 G80이나 G90 더 높은 차들이 있긴 하지만 그랜저는 전통적으로 이름 그 자체, 존재 그 자체만으로 30년이 넘는 명성을 가진 대표적인 플래그십입니다. 오늘은 제 구독자님 여러분들에게 제 차 그랜저 GN7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가시죠. 우리 현대항사는 탄탄한 자본금과 무사고 이력을 바탕으로 택시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편안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택시 기사님들 또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응대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봐주세요. 주소는 은평구 서울흥로 273번지, 대표번호 1522-2231. 네, 전면부를 보시면 최근 K8이 그랜저와 비슷한 모양을 취하긴 했으나 그랜저는 그랜저만의 독특한 감성이 있죠.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라고 영어로 다 써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데일라이트가 이렇게 쫙 아주 그냥 멋스럽게, 호라이즌이 영어로 수평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수평식으로 이렇게 딱 들어와 있고, 기본적으로 메인 헤드램프를 보시게 되면 최근 K8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져 있는 4개의 헤드램프가 프로젝션 램프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랜저 같은 경우는 가로형으로 2개 LED로 메인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센서 같은 경우도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레이더 있고요, 그 다음에 3개 4개 이렇게 멋스럽게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카메라 같은 경우도 여기 차로 유지 보조나 이런 전반적인 컨트롤하는 카메라도 저기 들어와 있고, 카메라가 또 여기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증강현실을 구현하는 카메라로 쓰이기도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대 엠블럼이 이렇게 가운데 쫙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멋스럽죠. 사실 서울 일반 중형 택시들은 검정색을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흰색보다는 검정색 이나 회색이 조금 더 중후한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엔진룸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엊그저께 살펴드렸던 K8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엔진룸 이 정도 컨디션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스마트 스트림 LPI V6 3.5 엔진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미션은 자동 8단 미션입니다. 냉각수도 맥스 좀 넘어가게끔 원래는 요 사이에 있었는데 제가 조금 냉각수를 보충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형 스트럿바 2개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브레이크 오일이나 배터리나 이런 것들은 다 각자 자리에 있고요. 배터리는 80A가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제가 이제 그랜저에서 정말 애정하는 이 에르고모션 시트, 18가지 방향의 에르고모션 시트인데, 제가 가장 애정하는 기능이 요거 2가지예요. 요거 엉덩이 마사지 기능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등치가 크기 때문에 이거를 열었다가 좁혔다가 하는 그 기능이 있거든요. 이따 화면에서 제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컵홀더 2개 내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 C타입 단자가 뒤에 2개가 들어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팀원이 승객들이 결제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최근에 연말로 다가갈수록 사람들이 조금 시트에다가 실수를 하거나 이런 우려가 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요거를 좀 설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객의 배상 책임 안내나 이런 스티커들은 다 우리가 차에서 부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차 같은 경우는 이제 풀옵션이기 때문에 여기 승객석에 엉뜨
엉뜨가 있어요. 2열에는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제가 앉은 키가 굉장히 큰 편인데도 이 정도의 공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다라는, 이렇게 넓은 공간감을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탑승을 하더라도 이건 정말 고급 세단을 탔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제 1열로 왔는데요. 제가 자주 쓰는 거를 좀 소개시켜 드리자면, 저는 이 컵홀더가 굉장히 좀 다기능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음료를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쓸 수도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걸 빼가지고 쓰게 되면 이렇게 넣어서 좀 넓은 공간으로도 우리가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장점이 있고요. 10.25인치 풀 공조 컨트롤러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햅틱 반응이 있어서 에어컨이나 이런 거 할 때 손에서 이렇게 진동이 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싱크 버튼이 있어서 좌우 싱크도 맞출 수가 있고 각각 독립적으로 이렇게 제어할 수도 있고요. 이런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누르면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또 싹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어라운드 뷰는 택시 모델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런 거 화면을 좀 돌리게 되면 각도를 또 조정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크게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그런 거니까 여러분께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 오토 버튼 같은 경우도 이제 단계를 조금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세게, 그다음에 약하게, 중간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이 이제 쾌적 숲 기능 이런 건데, 이게 지금 파란 거면은 미세먼지 없이 굉장히 청정한 기능인데, 가끔 오염된 곳을 지나거나 손님이 담배 피거나 이러면 얘가 주황색으로 바뀌면서 어떤 오염을 감지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알려주는 게 있다. 그리고 앞에 C타입 단자도 기본적으로 총 하나, 두 개가 있어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매터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장 합리적인 자리에 굉장히 부드럽게 들어와 있고, 버튼 시동 들어와 있고, 요런 물리 버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홈키랑 맵키를 가장 많이 쓰게 돼요. 홈키를 누르면 기본적으로 내비.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보여드릴게, 증강현실을 제가 켰거든요. 증강현실이에요. GN7도 증강현실이 사실은 돼요. 한번 주행을 해보면 여기서는 이제 증강현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길을 표시를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뭐 증강현실은 쓰지는 않는데 나가서 좌회전을 하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제적으로 크게 활용도는 높지 않으냐, 우리가 승용차로 이 차를 활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한 번 정도는 활용해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기능이 될 것 같아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아마 모르시는 분 많으셨을 테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마사지 기능을 제가 좀 쓴다고 했잖아요. 이 기능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시트 설명에서 마사지 기능을 누르잖아요. 제가 지금 눌렀는데 한 번 더 누르면 허리, 한 번 더 누르면 전신을 눌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세 설정으로 마사지를 항상 사용하게끔 좀 강하게 마사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20분 으로 할 수 있고, 자세 보조도 이렇게 키면은 1시간 후에 자세 보조를 할 수가 있고, 주행 중 허리 보호 1시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지금 주행 중인데도 전신으로 마사지가, 지금 마사지 기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서, 여기 보면 화면 보시면 마사지가 어디에 되는지 이렇게 지금 현재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스위치 중에서 마사지 옆에 있는 스위치가 있었잖아요.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등치가 크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최대로 와이드 오픈해 놓는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께서 아마 기본적으로 많이 쓰시는 기능 중에는 오토홀드 모르시는 분 없을 텐데, 오토홀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토홀드를 켜고 주행을 하게 되면 D임에도 지금 차가 그냥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저는 이제 에코 모드를 쓰고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서 뭐 노멀이나 스포츠나 마이 드라이브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시트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메모리 시트라고 해서 저장해 놓은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아마 모르셨던 기능 중에 하나가 그냥 조금 우리가 쉬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요 버튼을 눌러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만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쉬거나 잠깐 이런 일이 있을 때 저 버튼을 눌러주고, 이 상태에서 2번을 오래 눌러서 설정 2에 저장되어 있습니다라고 뜨면서 우리가 2번을 누르면 다음에는 이제 요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자동 이제 뭐 텔레코스픽 조향 장치라고
있다고 해서 요거를 이제 올렸다 내렸다가 하실 수가 있는데, 요걸 올리면 기본적으로 얘가 이렇게 뒤로 밀려나기도 하고 올려나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최대로 올려놨고요. 우리가 깜빡이를 켰을 때 깜빡이가 여기 시야에 들어오는 선까지가 사실은 굉장히 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한 요 정도로 여러분께서 맞추시면은 될 것 같고, 이 버튼 중에서 여러분께서 조금 그나마 쓰실 수 있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라이트를 지금 오토로 놓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토로 그냥 놓고 있으면 여러분께서 사용하시기 편한 상태가 될 것 같아서 저는 항상 오토로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고속주행할 때 제가 요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ADAS 기능, 그 다음에 차로 유지 보조 2 기능까지 요 기능들이, 요 버튼들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제가 이따 주행을 하면서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웬만한 거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는 주행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차 꾸미는 걸 사실 잘 못해요. 기본적인 요런 거치대를 쓰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내장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을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T맵 내비를 쓰게 됩니다. 이제 제 차가 2만 킬로에 도달을 했어요. 처음에 순정 엔진 오일이 있었고, 둔촌 복지충전소에 갔을 때 OW40, 저는 이제 지크 엔진 오일을 합성유로 계속 넣었기 때문에 X9 OW40을 넣었더니 차가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무겁고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서 제 채널에도 여러 번 출연하신 적이 있는 형님이 0W20 고급유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야, 그런데 정말 다르다. 이거는 정말 고급차를 모는 느낌으로, 엑셀 페달링도 굉장히 부드럽고, 차 자체가 와, 이건 정말 고급차를 내가 모는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걱정 아닌 걱정이 되는 부분은 OW40을 넣었을 때는 사실 엔진오일 감소량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0W20인 경우에는 많은 구독자분들이 엔진오일이 좀 많이 감소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걱정 아닌 염려가 되고 있어요. 한 25,000km 정도가 됐을 때 제가 실제로 엔진오일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른 노면을 갈 때는 정말 진동도 거의 전달되는 것이 없고 조용한 승차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차로 유지 기능은 들어와 있고, 제가 이 버튼을 누를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르면 저기 녹색불이 들어올 겁니다. 그럼 얘가 지금 차선을 인지하고 차선을 벗어나지 않게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너무 맹신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를 왜 맹신하면 안 되냐 하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보조 기능이다. 그리고 우리는 손님을 태우잖아요. 오시면 핸들을 잡으라고 뜨죠. 그런데 이거는 터치식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대고 있어도 핸들을 잡은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언제 쓰냐 하면 좀 졸릴 때, 손님은 태웠는데 내가 졸려버려, 그럴 때는 이거를 써야 돼요. 이거 때문에 실제로 사고 위험도 막아줬던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요 기능은 차로 유지 보조 기능, 그 다음에 요거 차선을 이탈하지 않는 요 두 가지는 켜고 다닌다 라는 거, 여러분들도 꼭 요거는 항상 켜고 다니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황산지하철도 쪽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이런 차들이, 이거 문제예요. 제가 지금 급하게 가지 않는 이유도 이런 것도 다 무사고와 관련이 있어요. 지금 저런 차들이 자기 가려고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무사고를 유지하시려면 급하면 안 돼요. 이런 객체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우리는 항상 반응을 해야 돼요.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보조 기능들, 차선 유지 보조 기능들은 너무 맹신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전은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지 이런 보조 장치들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계기판에 파란불 2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은 활성화가 된 거고요. 저는 여기서 이거 스마트 크루즈 기능을 켜서 속도를 제어해 드릴 거예요. 누르고 딱 하면 지금 보시면 차간거리 4단계에 75km가 자동 세팅이 된 걸 볼 수가 있고, 사실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손 정도는 올려주는 게 맞고, 속도를 좀 올려서 80 정도로 가겠습니다. 제가 뭘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OK 버튼을 누르면 차로 보조 변경 기능이 켜진다라고 됐죠. 켰습니다. 지금 이러면 완전히 풀 세팅이 된 거예요. 제 차가 풀 세팅이 된 거고, 앞차하고 거리를 유지해주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앞차하고 간격을 제가 3단계, 2단계, 1단계, 저는 4단계로 유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본적으로 80km면 저속으로 달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앞에 보면 이런 차들하고 교행하는 것 자체가 안전 운전이 되지 못해요. 가면서 다시 이걸 세팅해주면 아까처럼 다시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요걸 사실 눌러도 이게 잠깐 꺼지거든요. 껐다가 킬 수가 있어요. 요 버튼 있죠? 잠깐 누르면은 여기 스마트 크루즈가 꺼졌다가 다시 지금 켜졌습니다. 4단계로 되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스마트 크루즈 기능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 자체가 뭐 편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매뉴얼하게 전통적으로 트레디셔널하게 운전하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고속도로에서도 저런 기능을 많이 쓰지 않는 편입니다. 통풍 시트를 켰더니 확실히 시원합니다. 통풍 시트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여름이 5, 6, 7, 8, 9까지 이제 여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은 통풍 시트는 정말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제조사에서 이 통풍 시트를 갖다가 조금 장사 아닌 장사를 하는 거죠. 통풍 시트를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정말 3500cc 차는 소나타 2000cc하고는 또 다른 차다라는 거를 제가 이 차를 타면서도 여실히 느낄 수가 있고, 중형하고 준대형으로 급 자체가 나눠지기 때문에 연비는 좀 관리만 하면 제 평균 연비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7.5 정도로 저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1차선에서는 완전 민폐예요. 그리고 차들이 이렇게 많을 때는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이렇게 많을 때는 차들이 계속 낮에는 끼어들고 나도 끼어들고 이런 거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계속 쓰다 보면 뒷차가 너무 좀 짜증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가다서다 속도가 계속 베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보조 기능은 그냥 보조 기능으로만 두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오늘은 제 차를 그랜저 GN7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사실 이 차가 뭐 신차도 아니고 나온 지 좀 뭐 2년 정도 지났지만, 하지만 연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차 자체는 올해 생산되었고 2025년형 그랜저입니다.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좀 고급 세단을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랜저를 할지 K8로 할지, 이번에 K8 신형이 나왔음에도 아직도 조금 그래도 차는 그랜저 아닌가 라는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제 차 컨텐츠를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을 계속해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고요. 이것으로 촬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